견과류의 고소함과 오렌지의 달콤함, 허브의 산뜻함이 느껴져. 스페셜티 센서리 라는 새끼들은 일단 걸러라. 뭔가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하시죠. 웬일로 또 이런 친절을. 나 근데 양치를 하고 와가지고. 진짜 좀 비호감이시긴 하네요. 이거 무슨 맛이 느껴지세요? 밀크 초콜릿티함도 좀 많이 느껴지고요. 아몬드나 그러니까 로스티드된 호두 같이 좀 좋은 단맛도 느껴지고. 이거 제 커피인데 전 다른 거 냈거든요. 제 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 좋은 커피인데? 에티오피아? 네. 좀 시트러스한 노트 쪽이 떠오르고 살구, 약간 오렌지, 꽃 계열의 노트가 있고 메이플 시럽 같이 가벼운 단맛이 있습니다. 혹시 이 댓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스페셜티 센서리 이 땡땡 하는 땡이는 걸러라. 그래봐야 커피콩인데 이걸 굳이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핸드들이 파는 카페 가면은 오렌지나 복숭아 같은 과일들의 클로트들이 써있는 커피들이 많잖아요. 바리스타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켜보면은 어우 셔! 하고 이제 못 먹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에큐파에서 먹었던 것 같은 향미를 잘 느낄 수 있을지. 많이 먹어보면 된다. 이상. 안스타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트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왜 노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아요. 노트가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생두를 구입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판매자 혹은 중개자가 바이어들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두 번째는 로스터리들이 커피 원두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이 커피가 대략 요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커피입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커피를 딱 여러분께서 마셨을 때 복숭아, 오렌지를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이 커피를 드시면 무조건 복숭아와 오렌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도가 아니다. 이 정도 노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커피입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다.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를 잘 즐길 때 이런 노트를 또 맞추는 재미 그리고 그죠? 노트를 연상시키는 재미가 스페셜티 커피의 재미난 점 중에 하나잖아요. 갓 입문하신 분들이 이 노트를 좀 잘 찾고 싶은데 잘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입문하신 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 노트를 이야기하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커피는 워낙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과일을 명확하게 딱 연상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어디 가면은 아는 척은 하고 싶잖아. 아 이게 복숭아 노트가 나네요. 이거 오렌지 향이 나네요. 그러려고 핸드드립 먹죠. 그건 겉멋. 잠깐만. 그건 겉멋. 사실 이야기하려면 많이 먹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이 먹어보더라도 집중해서 많이 먹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컬러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최소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색깔을 내가 떠올리는 거예요. 이 커피가 지금 제가 어떤 커피인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좋은 견과류 그리고 좋은 밀크 초콜릿과 약간 흑설탕 같은 되게 좋은 단맛을 갖고 있는 커피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커피를 딱 먹었을 때 컬러를 먼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갈색, 약간의 노란색, 짙은 갈색이 떠올라 라고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과 연관되는 노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갈색이면은 견과류가 있겠네. 짙은 갈색이면은 초콜릿이 있겠네.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이 커피를 제가 먹어볼게요. 반대로 얘는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도 떠오르고요. 주황색도 살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분홍색이 떠올라. 분홍색이랑 연관된 과일이 뭐가 있지? 복숭아가 있구나. 그럼 복숭아 같다. 얘가 복숭아 같나? 한번 더 먹어보는 거예요. 얘는 복숭아 같아 라고 컬러를 먼저 떠오른 다음에 그 컬러와 연관되는 꽃이나 과일, 여러 가지 향신료나 견과류, 초콜릿 같은 노트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쪼개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갈색, 짙은 갈색.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는 허브, 과일, 열대 과일 정도의 노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워시드라든지 이런 가벼운 커피들일수록 허브나 앞단의 노트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요. 발효가 조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대 과일 톤까지 나오게 돼요. 노란색은 꽃, 그리고 과일, 열대 과일, 단맛의 노트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분홍색은 꽃이면은 장미 같은 노트를 연상할 수 있고요. 과일이면은 체리, 석류, 복숭아, 열대 과일이다, 핑크 구아바라든지 리치라든지 이런 노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과일 노트가 주로 이루는데 생동감 있는 베리류의 노트들을 쓸 수가 있어요. 보라색도 블루베리나 자두,
블랙베리, 포도, 짙은 빨간색이나 짙은 보라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건과일이나 와인 그리고 향신료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갈색 같은 경우에는 뭐 너티, 시러피, 메이플 시럽, 브라운 슈거, 코코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죠. 짙은 갈색을 떠올리면은 초콜릿 쪽을 떠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커핑 같이 오픈 커핑 있잖아요. 혹은 교육을 들으러 가시거나 그랬을 때 경험 많은 바리스타분들이랑 이걸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커피를 마셨을 때 저분은 저런 노트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해야겠다 라고 칼리브레이션을 하면 돼요. 혹은 퍼블릭 커핑을 가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칼리브레이션 하냐면 신뢰할 만한 어떤 로스터리 커피들을 사실 때 노트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에 노트에 자몽이 써져 있어. 그러면 내가 노란색이나 분홍색을 같이 연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노란색이나 분홍색이 연상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트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 컬러로 연상되면은 우리가 추출을 되게 쓰게 하거나 추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노트 자체가 로스터가 의도한 방향보다 짙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출을 로스터가 의도한 것보다 연하게 하시면 노트의 전반적인 그 컬러 자체가 연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노트가 더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레시라면 로스터리 혹은 그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레시피대로 내려서 맛을 보시면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원두를 살 때 써있는 컵노트나 저희가 커피를 주문할 때 제안해주는 그런 컵노트들을 보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거를 매칭해보는 것도 하나의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로스터가 써준 노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실 때는 그 노트에 꽂히지 말고 그 노트에 연관된 컬러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한껏 여유롭게 노트를 쓸 수 있어요. 청사과, 청포도, 오렌지, 자스민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초록색, 노란색, 뭐 흰색 이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컬러가 느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컬러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대분류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허브,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과일, 견과류, 초콜릿. 이 5가지 안에서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제가 먹어볼게요. 내가 먹어봤는데 이 커피는 허벌한 느낌보다는 꽃이나 과일 느낌이 좀 주를 이뤄. 견과류 노트들도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은 것 같고 초콜릿한 노트들도 크게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일단 꽃, 과일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죠. 대분류를 2개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쪼개보는 거죠. 자, 과일. 그래서 과일에서 쪼개보는 거죠. 핵과류 과일들이 있어요. 핵과류 과일들은 이제 씨앗이 있는 과일들이죠. 뭐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자두라든지 살구라든지. 그래서 스톤프루트 노트를 썼을 때는 쪼갠 최종 과일의 노트가 아니라 한 단계 위의 노트예요. 그래서 이게 스톤프루트, 핵과류인지 아니면 시트러스, 감귤류의 과일인지 트로피컬 프루트, 열대 과일인지 드라이 프루트, 말린 과일인지 아니면 베리, 분류를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분류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핵과류가 뭐가 있지? 자두의 느낌인가? 자두만큼 다크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살구의 느낌인가? 근데 살구만큼 산도가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복숭아의 느낌인가? 복숭아의 느낌처럼 약간 단맛이 좀 받쳐주는 그런 핵과류 같아. 그러면 스톤프루트로 한번 쪼갰다가 거기서 피치, 복숭아로 한번 쪼개보는 거. 견과류가 있는가? 아몬드라든지 호두 같은 견과류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더 세밀하게 쪼개는 연습을 할수록 좋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분류법을 이제 알았어. 실제로 커피를 마셨을 때 입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다른 향에 방해받지 않는 조건에서 커피를 드시는 게 중요하고 향을 한번 맡아본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양 말고 조금만 천천히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미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단맛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쓴맛은 어느 정도 있는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1000번을 먹는 것과 생각하면서 100번을 먹는 것과 비교해보면 생각하면서 100번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드시다 보면은 산지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프로세싱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다르고 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노트가 뭐가 있고 로스터리마다 자주 쓰는 노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실력이 늘면은 나중에 노트만 보고도 저 커피는 대략 어떤 커피겠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뜨거울 때는 노트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온도가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드셔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추출을 한 다음에 바로 커피를 드시면 보통 한 70도 정도의 커피를 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커피가 용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10분에 10도씩 좀 떨어진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피를 30분 정도까지 음미하면서 드시면은 온도가 떨어져서 드셨을 때 노트를 좀 더 선명하게 또 섬세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아이스 커피를 드시면은
아이스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노트를 더 잘 느낄 수 있겠네요. 아이스 커피가 온도가 제일 낮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이스 커피는 온도가 너무 낮아. 사람 체온과 비슷할 때 커피 향미를 잘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체온보다 훨씬 낮잖아요. 커피 향은 휘발성 향미와 커피 액체를 먹을 때 뿌려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커피의 맛과 향을 느끼는데 아이스 커피는 코로 들어온 향들이 없잖아요. 입으로만 느껴야 되니까 그런 향을 느끼는데 좀 제한이 있죠. 그럼 자주 쓰는 그런 노트들이 있나요? 커피에서 자주 쓰는 노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버 휠이라고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휠이 있어요. 숙지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생두 구매하기 위해, 두 번째는 원두를 소개하기 위해. 생두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은 결국엔 모든 산지에 있는 여러 가지 농장들의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농장들의 정보에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트로 쓰는 이 용어가 국제적이어야 돼. 각 나라마다 사실 식음료에 대한 기억들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먹는 복숭아와 외국에서 먹는 복숭아의 어떤 경험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품종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최대한 국제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커피에 영어 용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이야, 로컬 로스터인데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트를 적어. 그러면 한국 문화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트들을 써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달고 잘 익은 포도 노트를 쓸 때 우리가 버블껌이라고도 그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버블껌을 한국어로 따지면 야 이거 와우 포도맛 같아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게 공유가 되잖아. 고객들도 공유가 되고. 그럼 그런 노트를 쓰는 거죠.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커피 노트를 그냥 쓴다는 것도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써진 거네요. 어떤 이 커피는 태어날 때부터 레몬 향이다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로스터리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로스터분들은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노트들로 잘 적어서 내요. 그래서 저도 로스터리에서 되게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가 이 노트를 적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가 법적으로 이런 커피는 이 노트를 써야 된다, 혹은 이 커피는 반드시 이 노트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노트를 못 느끼신다고 너무 망연자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너무 막 단어 하나하나에 갇혀있지 마시고 대분류, 컬러 거기부터 시작하셔라. 큰 개념부터 먼저 시작하신 다음에 훈련하시면서 쪽에 나아가시면서 재미있게 커피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이 생겼어 나 입술에. 아 그래요? 뭐야 나 뭐 갑자기 뭐 나 진짜 점이 생겼다니까 입술에 갑자기. 힘을 붙이고 다니시나?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제가 이게 중에서 계속 집에서 뜯었다니까요 이게.